자, 파크는 여러분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배우고 즐겁게 즐긴다면 여러분도 즐거운 파크 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대장입니다. 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파크를 타보고 싶은데 파크는 어떻게 타야 하나요?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기가 두려워요. 따로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뭐 티켓을 따로 끊어야 하나요? 타고 계신 분들이 분위기가 뭔가 좀 무섭고 그래서 다가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나 약간의 거리감 또는 보이지 않는 벽,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파크라는 곳은 절대 어려운 곳도 절대 무서운 곳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요.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배워서 즐겁게 즐긴다면 누구나 탈 수 있는 곳이 바로 파크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이번 시즌 동안 정대장이 우리 파크에 관심이 있거나 파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셨던, 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파크를 안전하고 쉽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야너파, 야 너도 파크 탈 수 있어, 10분만 투자해. 여기는 니세 웰리리 파크입니다. 야너파, 야 너도 파크 탈 수 있어. 여러분 10분만 투자하세요. 파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안전 수칙,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배려와 안전한 파크 라이딩을 위한 사용 방법, 기본적인 룰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크라는 곳을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보호 장비를 하면 훨씬 좋겠죠. 이렇게 헬멧이라던가 엉덩이 보호대 또는 무릎 보호대 또는 뭐 손목 보호대라든가 상체 보호대. 보호대라는 것은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잘 안전하게 챙기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파크를 탈 때 또는 제가 파크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나의 존재. 나의 존재를 항상 같이 파크 이용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타고 있는지 나도 그걸 파악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물을 진입을 할 때 크게 나의 위치를 알리는 거예요. 드랍 또는 드랍인이라고 외치고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나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파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라인에서 쭉 하나의 라인 쪽으로 이렇게 타야지, 내가 첫 번째 라인을 타다가 나는 점프 2번 하고 지빙을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점프 라인을 타다 갑자기 옆에 지빙 라인으로 갑자기 들어간다든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라인은 가급적이면 내가 시작한 라인을 끝까지 타는 거, 그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파크를 탈 때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람, 진행 중인 라이더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물을 탔어요. 이 라이더는 지금 속도가 계속 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물을 슬로프 스타일로 이어서 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속도를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의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서 어떤 중간에 있는 기물을 하이컵 하면서 원메이크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먼저 서 있었어도 우선순위는 이미 뒤에서 진입해서 타고 있는 진행 중인 라이더가 우선순위예요. 내가 뭔가 한 가지의 기물에서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스타트 존을 살펴서 스타트를 먼저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앞에 있더라도 그에게 우선권을 양보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충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keep going, 슬로프 스타일로 계속해서 라인을 타는 라이더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한 개나 두 개의 기물에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이컵을 하는 상황에서는 꼭 진행 라인에 방해가 되지 않게 최대한 사이드 쪽으로 하이컵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크 안에서는 항상 서로 간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누군가가 랜딩 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내가 목격을 했는데 뒤쪽에서 진입을 하고 있다면 수신호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해요. 또는
좀 큰 부상인 것 같아서 그 처리가 지금 바로 끝날 것 같지 않으면 파크 디거, 파크 관리자분을 부른다던가 페트롤을 부른다던가 내 장비 같은 것으로 진입하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위쪽에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배려와 그리고 다 같이 안전하게 파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빙 기물일 경우에는 상단에서 랜딩까지 보여요. 그런데 점프대일 경우에는 아주 작은 점프대도 위쪽의 스타트 존에서는 랜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사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먼저 진입한 사람이 아웃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웃하는 거를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했을 때는 절대 진입을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중간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부상을 당했거나 랜딩 존에 있는 상황에서 위에 진입을 한다면 꼭 그것을 수신호를 통해서 제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파크를 이용할 때 안전 수칙과 서로 간의 나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파크는 여러분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배우고 즐겁게 즐긴다면 여러분도 즐거운 파크 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야노파 10분만 투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운을 할 때 이런 식의 다운이 되면 빠지고 고개 축이, 머리의 축이 비틀어짐으로써 바른 회전이나 바른 베이직을 점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식의 다운이 아닌 이런 식의 다운. 안녕하세요, 웅대장입니다. 야, 너도 파크 탈 수 있어. 10분만 투자해. 자, 여러분도 아주 쉽게 파크를 탈 수 있습니다. 다만 파크를 타기 전에 파크를 타기 위한 우리가 이용 수칙,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호간의 룰,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와 진입 방법을 먼저 배우고 나면 더욱더 안전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 자세와 어프로치 직할감 방법, 그리고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스피드 체킹까지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파크 가르쳐준다 그러고 파크로 안 들어가고 이런 걸 먼저 하느냐? 이게 선행이 되었을 경우에 훨씬 더 안전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크를 탈 때 기본 자세는 라이딩 할 때 기본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스탠스 폭보다 조금 더 팔을 벌려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내가 바인딩이 열린 만큼 상체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시선은 진행 방향을 보고 자세를 낮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슴이나 배가 나온다거나 또는 엉덩이가 빠지게 되면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자세를 내가 낮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머리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밸런스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파크를 탈 때는 나중에 실력이 많이 올라가서 인버트 계열의 스핀을 하기 전까지는 항상 특히 이 머리의 축, 우리의 중심의 축을 곧바로 세워놓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운을 할 때 이런 식의 다운이 되면 빠지고 고개 축이, 머리의 축이 비틀어짐으로써 바른 회전이나 바른 베이직을 점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식의 다운이 아닌 이런 식의 다운. 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탠스 내가 앵글 만들어 놓은 정도만 상체가 오픈이 되면 딱 좋은데, 무리하게 내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상체를 많이 오픈하게 되면 똑바로 점프를 하거나 기물을 탈 수가 없고 이렇게 열린 방향으로 데크가 돌아가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상체를 너무 닫게 되면 뒤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내가 열어놓은 바인딩 각도만큼 돌아가는 정도에서 그대로 다운을 해주는 게 가장 안정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팔을 다리폭보다 살짝 밸런스를 잡아놓고 진행 방향을 보고 이렇게 머리는 똑바로 서 있고 중심만 낮아지는 자세로 항상 기물에 어프로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파크는 누구나 안전하게 배우면 즐겁게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파크를 타기 위한 준비 단계, 내가 점프대라던가 어떤 기물에 진입을 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처음부터 파크에 들어가서 기물에 어프로치를 하면 무섭기도 하고 오히려 꼭 글로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밸런스가 많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슬로프에서 미리 진입하는 연습을 우리는 해볼 거예요. 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진입을 하기 위한 직할강, 그리고 내가 진입을 하는 속도를 맞추기 위한 직할강과 스피드 체킹, 자, 요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폴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슬로프에서의 폴라인은 슬로프의 위쪽 방향을 산이라고 해요. 산 방향에서 슬로프의 아랫 방향, 계곡 방향을 폴라인이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나의 위치에서의 폴라인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슬로프가 잘 정비된 도로처럼 일자로 쫙 뻗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간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때문에 산 위쪽을 등지고 아래쪽으로 직할강한다 라고 해도 만약에 슬로프가 기울어져 있으면 토엣지나 힐엣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처음에 베이직 때는 베이스 직할강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위치에서 폴라인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폴라인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현재 나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내가 여기다가 동그란 공 같은 것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무조건 저쪽 슬로프 아랫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 위치에서의 폴라인은 저기 베이스 방향, 이 슬로프 아랫방향이 아니고 요쪽 약간 비스듬하게 요 점프대의 저기 랜딩 쪽, 요쪽이 이곳에서의 폴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슬로프에서 정확한 폴라인을 찾아서 직할강하는 연습을 먼저 우리 파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할강을 하면서 무한 질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내가 이 기물에 진입하고 싶은 속도만큼 맞추기 위해서는 직할강, 스피드 체킹을 하면서 속도의 제어를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직할강과 스피드 체킹을 배워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 베이스 전체로 활강을 해야 된다. 힐엣지나 토엣지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폴라인을 잘 찾아서 해야 된다. 두 번째, 스피드 체킹을 하고 난 다음에 라인이 변해서는 안 돼요. 스피드 체킹을 하고 나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내가 가다가 스피드 체킹하고 나면 이만큼 멀어져서 또 가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점프대나 기물로 정확한 진입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신속하고 빠르게 스피드 체킹 엣지를 이용해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빠르게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오면 라인이 변하지 않으면서 기존 라인을 유지하면서 속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직할강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과정으로 직할강과 스피드 체킹을 따로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익숙해지고 나면 내가 일정 구간을 같은 속도로 진행할 수 있게 직할강을 하면서 중간중간 빠르게 스피드 체킹을 섞어서 전체 구간을 같은 속도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연습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대장입니다. 야, 너도 파크 탈 수 있어. 세 번째 시간, 우리 파크를 이용할 때 기본적인 사용 수칙과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배려와 존중, 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기본 자세, 그리고 직할감과 스피드 체킹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파크를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오늘은 야너파 세 번째 시간으로 파크에서 지빙, 박스, 피프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박스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기본 자세, 그 직할강 했을 때의 기본 자세에서 변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 자세를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물과 일직선상을 만들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시선만 하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자세를 잡고 립, 그러니까 기물의 시작점,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립이 데크까지 오면, 자, 그런데 데크까지 오는 것을 실제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던 립이, 기물 시작이 나의 데크까지 온 것 같다 하면 이미 내 시선은 기물의 끝, 박스의 맨 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또 전진을 하다가 박스의 끝이 나의 데크까지 왔다, 이 역시도 실제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박스의 끝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분으로 느낄 때, 그 다음엔 랜딩을 보고 그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세 그대로 떨어져서 랜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스를 탈 때 중요한 거는 기본 자세 배웠던 거, 파크를 타는 기본 자세 배웠던 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선만 잘 가져가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기물을 계속해서 쳐다보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내 바인딩 각도가 열려있는 만큼의 기본 자세에서 더 연다면은 기물 위에서 보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무서워서 하면서 이거 세워보려고, 근데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엉덩이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위축이 돼서 어깨를 닫고 가게 되면 보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넘어지게 되죠. 자, 스스로를 믿고 한번 자세를 만들었으면 그대로 기물 쳐다보고 자신을 믿고 끝까지, 내가 기물 끝까지 가서 랜딩을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미처 기물과 일자로 진입을 못했을 경우에도 특별히 어떤 제스처를 하기보다는 그대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아요. 요대로 기다리면 요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를 쳐다보지만 않는다면 데크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갔거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이미 진입을 했으면 그 틀어진 방향의 끝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타러 가볼까요? 어색했나? 어색했나? Let's go.
안녕하세요, 옹대장입니다. 야너파 너도 파크 탈 수 있어. 10분만 투자해.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일 처음에 파크를 이용하기 위한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진입을 위한 어프로치 그리고 직할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파크에 들어가서 베이직 지빙을 해보았어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대망의 베이직 에어 키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이직 에어 키커 베이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파크에 가시면 처음 점프를 하실 때는 일단 그 파크에서 가장 작은 점프대를 먼저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큰 점프대인 경우에는 스타트 존을 보통 만들어 놓는데, 작은 점프대는 속도가 오버가 나가지고 오버 랜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웰팍 파크도 친절하게 웰팍 파크의 관리자님들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요 위치를 표시해 주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웠던 기본 자세를 요 위치에서부터 취해서 다른 동작을 하지 않고 쭉 진입을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적당하게 조 사이즈의 점프대를 딱 적당한 랜딩의 위치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장 작은 점프대에 먼저 가서 스타트 위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표시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속도를 내지 마시고, 처음에는 먼저 저 립이 아닌 사이드 쪽을 먼저 살짝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느린 속도로 기본 자세에서 변화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테이블에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넘어가는 식으로 2번, 3번 하면서 나에게 맞는 속도의 위치를 찾아서 그곳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크를 처음 타다 보면 직할강을 하면서 스피드 체킹하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라이딩을 하듯이 오면서 스피드 체킹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한번 체크를 한 스타트 위치에서 스탑을 했다가 출발을 해서 자세 만들고 그대로 진입을 하면서 타는 연습을 하는 게 처음에는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스타트할 위치가 정해지면 그곳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야너파 2편을 보시게 되면 기본 자세와 어프로치 그리고 스피드 체킹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자기가 정해놓은 스타트 위치에서 기본 자세를 만들고 시선은 립을 바라보고 립을 주시한 상태로 쭉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하다가, 자, 여기에서가 중요합니다. 내려오던 나의 방향이 이 립을 만나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 여기서 압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압력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립이 나를 밀어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몸이 갑자기 확 밀려서 접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만들어 놓은 기본 자세 그대로 이걸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립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몸이 밀리게 된다면 그 다음 동작에서 다시 밀렸던 몸이 쭉 하고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크에 들어와서 점프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 이 점프를 할 때 몸이 다 이렇게 훅 펴지면서 뒤로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요 그 전 단계에서 버티지 못해서 몸이 펴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자세를 제가 만들면 최대한 낮은 자세 취하고 립을 바라보면 요 구간을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각도가 바뀌는 구간,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을 만났을 때 그 자세 그대로 버텨줘야지 몸이 펴지지 않고 그대로 에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버틴 상태로 트랜지션을 올라가서 립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시선이 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전진 방향을 바라봅니다. 전진 방향을 바라보면서 에어를 할 때 여기서 또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점프를 하려고 해요. 점프를 하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찬다거나 막 몸을 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베이직 에어가 익숙해지게 되면 팝이라는 동작을 연습을 하게 되고, 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랩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베이직 에어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립을 벗어나서 떴을 때 아까 만들어 놓은 낮은 자세 그대로 다리가 굽혀진 상태로 당겨놓은 상태로 날아가면서, 이때 시선은 랜딩을 보셔야 합니다. 다가올 때는 립에 올라와서는 전진 방향, 에어에서는
랜딩을 보면서 데크를 당겨서 잡아놓은 상태로 쭉 날아가서 내가 바라본 랜딩에 랜딩을 함과 동시에 몸을 최대한 낮춰서 충격을 흡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랜딩을 보면서 이렇게 착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랜딩을 할 때는 나는 또 전진 방향을 보고 착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베이지 계열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항상 시선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 항상 내가 미리 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 내가 아래 방향으로 하다가 몸이 날아가기 위해서 립을 만났는데 이때 압력을 버텨야 한다는 거. 그 다음 토나 힐 이런 엣지가 들어가는 게 아닌 어프로치 시간에 배웠던 대로 그대로 베이스로 직할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건데 아까 중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점프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 베이지 계열은 몸으로 점프를 하는 게 아닌 점프대가 저를 날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자세 유지를 하고 시선만 던져주면 됩니다. 절대로 엣지 또는 점프 이런 동작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베이지 계열가 잘 되면 그때는 또 팝이라고 해서 조금 더 큰 에어와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베이지 계열을 해보러 유정이 일로 와봐. 오늘 베이지 계열 시간은 저와 그리고 유정이가 타는 거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이 인사해. 유정아, 파크 배워봤잖아. 파크 어때? 파크 재밌어? 파크 무서워? 조금 무섭긴 하지? 안 무서워? 예, 여러분 유정이는 제 강습생인데 여러분 이렇게 파크는 안전하게 배우면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유정이 파크 배우기 전에 처음부터 막 탔어? 아니면 쌤이 위에서 뭐 다른 거부터 알려줬어? 어떤 거 배웠어? 수칙 배웠지?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 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전하게 배우면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유정이도 그렇고 또 제 강습생 중에 9살 또 우리 어린이도 있어요. 9살 어린이도 그렇고 40대 어른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파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파크 탈 수 있습니다. 야너파 너도 탈 수 있어. 한번 해볼래? 너도 파크 탈 수 있어? 야너파 너도 파크 탈 수 있어. 잘했어. 가자.
자, 안녕하세요. 웅대장입니다. 자, 야너파, 너도 파크 탈 수 있어. 자, 여러분 안전하게 배우고 즐겁게 즐기신다면 누구나 파크를 탈 수 있습니다. 자, 야너파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점프대회에서의 그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새로운 장비를 받아왔는데요. 캐피타의 인도어 서바이벌 2021 다음 시즌 모델이고요. 유니온의 SDR 바인딩 다음 시즌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막 들고 나와가지고 아직 저도 제대로 타보진 않았는데 오늘 어쨌든 이 새 장비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랩을 시도를 할 때 그랩에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노즈 그랩, 테일 그랩, 인디 그랩, 뮤트 그랩, 맨란 그랩, 스텔 PC 등등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동작에 따른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굳이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랩을 하나 둘씩 해 가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다 보면 이름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 잡는 그랩은 본인의 그 베이직 에어의 포지션에서 스스로 판단할 때 편할 것 같은 방향에 편할 것 같은 손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멀리 있는 노즈나 테일 쪽보다는 요 다리 사이의 앞쪽이나 다리 사이의 뒤쪽 그랩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에서는요, 가장 처음에 그랩을 할 때 많이 도전하는 이 인디 그랩 진행 방향의 뒷손이 바인딩 사이를 잡는 인디 그랩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너파가 제일 처음에 이용 수치, 그 다음에 직할강, 어프로치 방법, 그 다음에 박스 베이직, 그 다음에 키커 베이직을 배워봤어요. 이 그랩을 하기 전에 사실은 팝이라는 단계를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랩을 해야 하는데, 이 팝이라는 것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께 전달하기에는 저의 영상을 보고 혹시나 그 팝 치는 동작을 연습을 하시다가 오보가 나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우려가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 에어에서 팝 치는 것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주변에 파크를 오래 타시거나 잘 타신 분들께 배워보시거나 아니면 강습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르치는 사람 옆에서 바로바로 피드백과 케어를 받으면서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랩을 배워볼 건데요. 그랩을 하기 전에 우리 앞 시간에서 했었던 베이직 에어가 잘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으로 팝이 된다는 전제하에 요 그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보는 인디 그랩은요, 자, 진행 방향의 뒷손으로 양발 바인딩 사이에 앞쪽 엣지를 잡는 그랩이 되겠습니다. 자, 인디 그랩. 자, 첫 번째 단계로는 바로 그랩을 가는 게 아닌 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자, 이때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이 허벅지가 나의 가슴 쪽 또는 가슴, 이 상체 쪽에 거의 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처음에는 올바른 베이직 에어 후에 최대한 다리를 끌어올려서 상체 쪽에 닿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랜딩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2단계. 자, 2단계는 다리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그랩을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랩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또 밸런스가 깨질 확률이 커요. 많은 숙달을 하고 경험을 쌓고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2단계에는 이 보드의 탑 시트, 여기를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 연습을 합니다. 2단계는 에어하고 다리 당긴 다음에 터치. 는 1, 2단계가 잘 된다 라고 했을 때 3단계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터치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엣지 쪽 요런 터치가 아닌 요렇게 요런 터치로 3단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축이 노즈 쪽이나 테일, 힐이나 토우로 빠지지 않으면서 내가 3단계까지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랩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랩을 잡았을 때는 처음부터 너무 길게 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잠깐만 잡아도 되니까 에어에서 정점을 느끼고 그 정점의 순간에서 딱 그랩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이미 어프로치 할 때, 이미 점프대를 갈 때 뒤에서 보면 이러고 가고 있어요. 나는 그랩을 잡을 거야.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지금 축이 이미 어깨축이 깨져 있죠. 이렇기 때문에 그랩을 하려고 할 때 잡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앞에 시간에 배웠던 일단 베이직 에어 자체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이직 에어가 바르게 되고 내가 바른 팝을 쳤다면 에어에서 정점을 딱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뭐죠? 멋이죠, 뭐. 우리에겐 스타일입니다. 자, 스타일을 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본을 뽑는다든지 이런 식의 스타일은 이 정도가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스스로 멋있게 만들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장입니다. 야, 너도 파크 탈 수 있어. 2021 시즌의 야노파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1, 2, 3, 4, 5편까지 많이 봐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야노파 이어서 계속해서 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와, 야, 음악 소리 비행기까지 촬영을 도와주질 않는구나. 자, 오늘 야노파 6번째 시간에서 해볼 파크 기술은요, 지빙 기술입니다. 박스에서의 50-50 노즈 프레스가 되겠습니다. 지빙 박스의 50-50 노즈 프레스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박스에서의 50-50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업로드가 된 우구작 1편 노즈 프레스와 테일 프레스 영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보시고 그 내용들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오늘 기술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세를 한 상태에서 기물과 일직선상을 만들었다면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파크를 타는 기본 자세 배웠던 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선만 잘 가져가는 거예요. 기물을 계속해서 쳐다보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더 연다면은 기물 위에서 보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무서워서 이렇게 위축이 돼서 어깨를 닫고 가게 되면 보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기물과 일자로 진입을 못했을 경우에도 특별히 어떤 제스처를 하기보다는 그대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아요. 테일을 들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깨지게 돼요. 프레스를 주는 방향을 누른다.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보낸다. 지금 데크의 중앙에 있는 무게중심을 노즈 프레스일 경우에 노즈 쪽으로, 어깨의 축이 항상 설면과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배운 50-50로 지빙을 박스를 탈 수 있고요, 슬로프에서 노즈 프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서 배운 것과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시선도 출발해서는 기물을 보고, 기물에 이미 올라서서는 기물 끝, 기물 중간에는 랜딩을 보는 시선이 선행되어지는 것도 똑같고요. 노즈 프레스 그라운드 트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뒤를 들려고 하지 말고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다음에 어깨를 축을 맞춰주는 것. 자,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해본 50-50 박스와 슬로프에서의 노즈 프레스와 기본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노즈 프레스를 해서 기물에 진입을 했을 때 이 어깨축이 좌나 우로 돌아가게 되면 이 박스 위에서 데크가 어깨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같이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세를 잡으면 어깨의 축을 흐트리지 말고 진행 방향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박스를 탄지 아직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무리해서 처음에 탑을 크게 쳐서 진입을 하거나 랜딩을 할 때 널리라든지 탑을 역시나 크게 쳐서 아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습을 처음에 하실 때는 기물 위에 50-50로 올라간 상태에서 슬로프에서의 노즈 프레스처럼 노즈를 눌러서 테일을 들어보고, 살짝만 들어보고, 역시나 편안하게 랜딩을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연습을 하다가 점점 익숙해지면 인과 아웃에서 탑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다 했어. 설명할 때 나 다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하자. 아, 한 가지 더. 이 박스는 보시면은 설면에 맞춰서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다운 박스입니다. 처음부터 다운 박스에서 연습을 하면 어렵고요, 초보자들을 위한 기물은 플랫하게 만듭니다. 플랫한 박스에서 노즈 프레스를 연습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지금은 시즌 초반에 임시 파크라서 이 박스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오늘 여기서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연습하실 때에는 플랫한 기물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노즈 프레스는 중심을 앞으로, 몸을 앞쪽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기울어져 있는 기물에서 또 몸을 앞으로 던지려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훨씬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플랫한 기물에서 연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운박스 나도 무서운데 자, 그러면 50-50 노즈 프레스 네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야노파는요 혼자 하지 않고요 친구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빨리 와. 오늘은 웅팸이 한 개씩 맡아서 그랩을 알려드릴게요.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브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디장입니다. 네, 그랩을 하나씩 해볼 건데요. 뭐 할래? 저는 메소드 그랩. 저는 테일 그랩. 그러면 저는 노즈 그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미 다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웅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뭐지? 야노파. 자, 오늘은 야노파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야노파인데요. 저는 그랩 한 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른 그랩들은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그랩 해주세요, 무슨 그랩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그랩을 하나씩 알아보는 심층적인 그랩 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다 찍었고 이렇게 각각 설명 드릴 거예요. 누구부터 할래? 저부터 할까요? 너부터 할래? 아니면은 내가 먼저 할까? 내가 먼저 하면은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 뭐 보고 참고를 해도 되고. 네. 알겠다. 자, 그러면 저부터 노즈 그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즈 그랩이란 진행 방향의 앞손, 뒷손, 진행 방향의 앞손으로 보드의 앞쪽, 보드의 노즈 쪽을 잡는 그랩이 노즈 그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야노파를 거의 혼자 설명하고 혼자 촬영을 하다가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교보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보제였구나. 교보제. 오늘 아주 촬영이 편합니다. 자, 테일 그랩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단계별로. 테일 그랩은 접니다. 아, 그렇구나. 첫 번째 단계, 실제로 이제 타기 전에 자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약간의 경사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여기서 노즈를 잡아볼게요. 잡아보세요. 이렇게 노즈를 잡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특히 배 나오신 분들 이게 엄청나게 여기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 뒷다리를 피는 거예요. 뒷다리를 이렇게 뒷다리는 피고요. 잡아봐. 훨씬 수월하지. 그렇죠? 그래서 노즈 그랩은 이 뒷다리를 펴주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테일 쪽을 뻗을 때는 테일본, 노즈 쪽을 뽑을 때는 노즈본 하는데 이 본을 뽑아주면은 훨씬 노즈를 잡기가 편해요. 이제 교보제 됐어. 가. 교보제 가. 노즈를 처음부터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뒷다리를 밀어주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좋아요. 베이지 계열을 한 다음에 뒷다리만 처음에는 살짝 밀어주는, 베이지 계열 뒷다리. 제가 그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정신없이 우리 오늘 3편을 같이 찍느라고 뿅! 중간 단계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데 촬영을 안 해서 추가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랩 잡기 전에 다리만 밀어보는 거.
이렇게 미는 게 이제 선행이 됐기 때문에 훨씬 노즈 잡는 게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즈를 잡을 때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이 뱃살과 날씬하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아저씨 배가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배와 허벅지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밀어내요. 자, 그래서 다리를 저는 좀 약간 앞으로 당겨줍니다.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부딪히죠. 앞으로. 이거보다는 이런 느낌. 아이씨, 하루 종일 탔더니 풀린다. 이거보다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노즈를 잡는데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힘들어. 앉아서. 그랩을 잡을 때는 충분한 채공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점프대에서 연습하시기보다는 3m에서 5m 사이에 점프대에서 연습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즈 그랩을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상체를 숙여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체를 숙여서 잡으려고 하면 노즈가 잘 안 잡힙니다. 상체는 적당한 스탠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당겨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노즈 그랩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단계의 연습, 요런데 앉아서 노즈를 잡아보는데 그냥 잡았을 때 느낌, 이 다리를 밀고 잡았을 때의 느낌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단계, 실제 베이지 계열을 띄면서 처음부터 잡지는 말고 느낌으로 잡는다는 생각만 하고 뒷다리만 펴주는, 에어에서 뒷다리만 펴주는 요 연습을 좀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노즈를 잡을 때 옆이 아닌 약간 앞으로 당겨주면서 잡으면 수월하게 노즈 그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씨, 나 이거 준비 많이 했는데 너무 멘트 엉망으로 친 것 같아. 나 이거 사실 준비 많이 했거든. 나 메모한 거 한 번만 볼게. 1단계, 바닥에 앉아서 뒷다리를 밀은 자세에서 노즈를 잡게 해본다. 2단계, 키커에서 점프 시 뒷다리만 미는 동작을 해본다. 3단계, 앞다리를 당겨 노즈를 잡아본다. 다 했네. 요령, 다리는 옆으로 당기지 말고 몸 앞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했네. 주의점, 상체를 구부려서 잡으려고 하지 말 것, 앞다리만 당기려 하지 말고 뒷다리를 펴줄 것. 다 한 것 같아. 나는 끝. 자, 그럼 마무리할게. 오늘은 야노파 교보제 1과 함께 노즈 그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부러 너 할래? 예. 뭐였지? 메소드 그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 야노파는요 친구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빨리 와. 한 개씩 맡아서 그랩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브로입니다. 네, 안디입니다. 홍대장입니다. 메소드 그랩. 테일 그랩. 노즈 그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브로입니다. 오늘은 야노파 메소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자,
베이직 기술 중에서 가장 멋있고 스타일리시하게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공중에서 양 발의 사이 쪽을 잡게 되는 기술이 바로 메소드입니다. 지금 여기 영상 보이시죠? 안 넣어줄 건데?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 기술이 바로 메소드입니다.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이 메소드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그랩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가볍게 모션만 취해줍니다. 모션만 살짝 모션만 취해보면서 작은 킥부터 연습을 해보시면 자세가 점점 몸에 있는 게 느껴져요. 그때 조금 더 손과 보드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랩을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랜딩까지 길게 잡아주고 나중에 큰 키커로 가게 되면 잡고 그랩을 상체와 하체를 더 멋있게 뽑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바로 중심축입니다. 베이직이 완벽하다고 해도 하체가 뒤로 가는 기술, 스노보드가 뒤로 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것들은 상체가 같이 따라가게 돼서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때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떠한 그랩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 상체의 중심축, 특히 이 어깨 축이 무너지거나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어깨부터의 상체의 축이 그대로 날아가게 되면서 자, 메소드를 잡을 때는 더욱더 열린 상태, 뒤로 하체 중심축이 가기 때문에 상체는 더욱더 펴져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게 됩니다. 상체가 열린다. 이것이 바로 메소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 첫 번째, 베이직이 가능한 분이 도전을 한다. 두 번째, 이 상체 축의 중심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공중에서 하체 밸런스를 가볍게 메소드의 모양으로 만들어 본다. 세 번째, 점프대에서 그랩이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더 그랩을 단단히 잡을 수 있게 연습을 해본다. 좀 쥐어짜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야노파는 메소드 그랩 우리 우브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스노보드 가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은 제가 테일 그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테일 그랩이라는 거는 내가 진행 방향 쪽에서 에어 동작에서 내 테일 쪽을 뒷손으로 잡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 응대장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이직 에어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베이직 에어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공간을, 에어에서 공간을 만들고 여유롭게 되는 분들이 쓰시면 좋은 기술이 될 것 같아요. 테일 그랩을 하는 방법은 처음에 시작할 때 출발하시기 전에 데크를 바인딩을 결합을 하고요. 진행 방향 쪽을 보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쪼그려 앉는 느낌으로 테일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테일이 안 닿을 거예요 아마. 여기 닿을 것 같아. 닿을 것 같은데 닿진 않아요. 그 상태에서 앞다리를 쫙 펴면서 살짝 일어납니다. 그러면 테일이 거의 달랑말랑해요. 네, 이렇게 느껴보시고 에어에 진입을 하십니다. 에어에 진입을 해서 이렇게 에어에서 다리가 접히죠. 팝을 쳤을 때. 그리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대봅니다. 뒷손만 이렇게 갖다 대봅니다. 이렇게 갖다 대봅니다. 손동작 뭐야?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야, 좀 야한데? 돌리는 거는 좀. 내가 좀 야해요. 이렇게 에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혹은 이걸 닿으려고 내가 상체를 뒤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다음에 이제 에어 후에 다리가 끌어올려지면 앞다리를 살짝 펴주면서 뒤에를 터치만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하시고 나서 에어에서 앞다리를 살짝 펴주면서 뒷다리를 살짝 접어주는, 조금씩 해서 손이 닿을 때까지, 테일 쪽에 닿을 때까지 하시고 여기 뭐가 닿는 느낌이 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테일 그랩을 조금씩
터치 그리고 잡아가는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주의할 점은 내가 테일을 잡기 위해서 시선을 테일을 본다거나 혹은 내가 테일을 잡기 위해서 상체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에어 구간에서 밸런스가 깨지면 랜딩 시에 부상을 입을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진행 방향 쪽으로 시선을 주되 여기에 테일이 느껴지게 조금씩 연습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터치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쑥달이 되면 그때 조금씩 잡는 시간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테일 그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중간중간에 용 대장님이 영상을 넣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네. 그런 아니. 고퀄리티 편집 없어.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앤디와 함께 테일 그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스노우보딩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뿅. 야,